가려워서 연고를 발랐는데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부과를 갔더니 보습제를 쓰라는 말뿐이었죠. 그런데 몇 주 뒤 경우님의 가려움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이 가려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몸속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몇 주째 같은 곳이 가려운가요?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못 잔 적 있나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건강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가려움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82세 김경우님은 등 가운데가 속에서부터 미치도록 가려웠습니다. 밤에 더 심해졌죠. 피부는 멀쩡한데 가려움만 계속됐어요. 며칠 뒤 식욕이 없어지고 눈이 노래지더니 검사해보니 췌장에 2.1cm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수술 후 가려움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환자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몸은 가려움으로 우리에게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가려움으로 시작해서 큰 병을 일찍 찾아낸 6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입니다. 췌장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76세 박순자님이 찾아왔을 때였습니다. 등 한가운데가 속에서부터 가려운데 피부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순자님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등이 가려워서 손이 닿지 않는 곳을 긁으려고 문틀에 등을 비비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밤에는 더 심해져서 잠을 설쳤고 심지어 차가운 수건을 등에 대고 자기도 했다고 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인가 생각했죠. 순자님도 최근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시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하지만 2주가 지나도 가려움이 계속되고 밤마다 더 심해졌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건 식욕도 떨어지고 평소 좋아하던 미역국도 먹기 싫어하신다는 거였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췌장효소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어요. 정밀 검사 결과 췌장에 1.8cm 종양이 있었습니다. 순자님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다행히 일찍 발견했다고 안도하셨어요. 수술 후 가려움은 신기하게도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왜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이 가려울까요? 췌장에 종양이 생기면 담즙이 막힙니다. 막힌 담즙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지면서 등 쪽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밤에는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져서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등 가려움과 함께 식욕이 없고 눈이 노래진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변 색깔이 하얘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두 번째, 발바닥입니다. 간 문제의 신호일 수 있어요. 74세 이영자님은 발바닥 가운데만 손바닥만하게 가려웠어요. 영자님은 무좀인 줄 알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셨어요. 약국에서 무좀약도 사서 발라보고 식초 탄 물에 발을 담그기도 하고 심지어 마늘을 갈아서 발라보기도 했다고 하세요. 하지만 점점 더 가려워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가락 사이나 발등은 멀쩡한데 발바닥 한가운데만 가려웠다는 거예요. 피부도 깨끗했고요. 영자님은 밤에 발바닥을 긁느라 잠을 못 잤고 낮에도 신발을 벗고 발바닥을 문지르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어요. 워낙 가려워서 발톱으로 긁다가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 피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어요. 지방간에서 간염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자님은 평소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이었는데 당뇨가 있어서 드시던 약물 때문에 간에 부담이 갔던 거였어요. 간 치료를 받으니 발바닥 가려움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3개월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간에 문제가 생기면 독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아요.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돌면서 발바닥 신경을 자극합니다. 특히 밤에 간이 휴식할 때 더 심해져요. 무좀과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무좀은 각질이 일어나고 물집이 생기며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간 문제로 인한 가려움은 피부가 깨끗한데 가려움만 있어요. 발바닥이 계속 가렵다면 간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 머리입니다. 혈액암의 시작 신호일 수 있어요. 71세 박철수님이 찾아왔을 때 머릿속에서 뭔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고 했어요. 철수님은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면서 선생님, 머릿속에 뭔가 벌레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스나 신경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철수님의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어요. 평소 산책을 좋아하시던 분인데 요즘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찬다고 하셨습니다. 식욕도 없어서 며느리가 해준 음식도
몇 숟가락만 드시고 그만두신다고 해요. 밤에는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서 잠옷을 갈아입기도 했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백혈구가 정상의 5배나 늘어 있었어요. 급성 백혈병 초기였습니다. 철수님은 그 진단을 들었을 때 많이 놀라셨지만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죠.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머리 가려움도 점차 사라졌고 지금은 정기검진만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에 염증이 생겨요. 머리 부분이 특히 예민해서 먼저 느껴집니다. 머리가 가렵고 6개월에 체중이 10% 이상 줄었다면 주의하세요. 밤에 식은땀이 나고 열이 나며 피곤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으면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라요. 네 번째, 종아리입니다. 림프종의 그림자일 수 있어요. 78세 최병철님은 왼쪽 정강이만 밤마다 가려웠어요. 병철님은 한쪽 다리만 이상하게 가려운데 모기에 물린 것도 아니고 참 이상해요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가려워서 잠들기 전에 항상 그 부위를 긁는 게 습관이 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그런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병철님이 점점 피곤해하시고 체중도 2달 만에 5kg이나 줄었어요. 밤에는 이유 없이 땀이 나서 잠옷을 갈아입어야 했고 평소 즐기시던 바둑도 집중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타구니를 만져보니 콩알만한 혹이 여러 개 만져졌어요. 조직검사 결과 림프종이었습니다. 병철님은 이런 작은 가려움이 이렇게 큰 병과 연결되다니라고 놀라셨지만 초기에 발견한 덕분에 치료 예후가 좋았어요. 항암 치료 후 가려움도 사라졌고 지금은 다시 바둑을 즐기고 계십니다. 림프절에 문제가 생기면 몸의 순환이 안 돼요. 다리 쪽 림프절이 커지면 종아리가 가려워집니다. 가려움과 함께 체중이 줄고 밤에 땀이 난다면 림프절 검사를 받아보세요. 목이나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만져봐서 혹이 만져진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5번째, 허벅지 안쪽입니다. 당뇨 전 단계의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윤미자님은 허벅지 안쪽이 간질간질, 벌레 기어가는 느낌이었어요. 미자님은 허벅지 안쪽이 간지러워서 바지 위로 긁어도 시원하지 않아요. 마치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습진이나 알레르기인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미자님이 최근 들어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도 자주 본다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쉽게 배가 고파서 간식을 자주 찾게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혈당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이 110mg이었고 당화혈색소도 6.2%로 높았습니다. 미자님은 당뇨는 전혀 생각 못했는데 허벅지 가려움이 이런 신호였다니라고 놀라셨어요. 생활습관을 바꾸고 혈당 관리를 시작하니 허벅지 가려움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가려움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이 상해요. 허벅지 안쪽 신경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1단계는 허벅지가 가끔 가려워요. 2단계는 발가락 저림이 추가됩니다. 3단계는 발에 상처가 잘 낫지 않아요. 허벅지 안쪽이 자주 가렵다면 혈당 검사를 받아보세요. 미자님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는 정말 피부 문제인 줄 알았어요. 허벅지 안쪽이 간지러워서 피부과도 가보고 알레르기 검사도 받아봤는데 모두 정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문진을 해보니 다른 증상들이 있었어요. 미자님은 최근 들어 목이 자주 말랐어요.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드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소변을 보러 일어나는 횟수가 늘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고 하셨어요. 평소에는 밤에 한 번 정도 깨는 정도였는데 요즘은 서너 번은 깨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평소보다 배가 자주 고팠어요. 점심을 먹고 2시간도 안 되어서 출출해져서 과자나 빵을 자주 찾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당뇨 전 단계의 신호였던 거예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활습관 개선으로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6번째, 손목입니다. 신장 문제의 전조일 수 있어요. 73세 장문수님은 손목 한 곳만 계속 가려웠어요. 문수님은 다른 곳은 멀쩡한데 오른쪽 손목 한 부분만 자꾸 가려워요. 긁으면 잠깐 괜찮다가 또 가려워져요 라고 하셨습니다. 피부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관찰해보니 문수님의 발목이 약간 부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붓는다고 하셨고, 소변을 볼 때 거품이 많이 난다고도 하셨어요. 또한 평소보다 소변색이 진하고 양도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도 예전보다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진다고 하셨어요.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의 2배 가까이 높았어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문수님은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드셨는데 약물의 부작용으로 신장에 부담이 간 것 같았어요. 약물을 조정하고 신장 치료를 받으니 손목 가려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체크하며 관리하고 계세요. 신장이 안 좋으면 독소가 쌓여요. 그 독소가 손목 신경을 자극합니다. 신장이 나빠지는 단계를 보면 1단계는 증상이 없어요. 2단계는 손목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3단계는 전신이 가려워져요. 손목이 계속 가렵고 몸이 붓는다면 신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려움과 함께 숨쉬기 힘들거나 눈이 노래지고 배가 아프며 열이 난다면 즉시 응급실에 가세요. 몸이 많이 붓고 소변이 안 나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어요. 같은 곳이 4주 이상 가렵거나 밤에만 심하고 살이 빠지며 식욕이 없다면 2주 안에 병원에 가시기 바라요. 이런 경우는 몸속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끔씩 다른 곳이 가렵거나 건조할 때만 가렵고 보습제를 바르면 나아진다면 1개월 안에 검진 받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순한 피부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환자분들이 스스로 몸의 변화를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평소와 다르다고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검사를 해도 환자 본인이 느끼는 변화만큼 정확한 정보는 없어요. 저 역시 85세가 되면서 몸의 변화를 많이 느껴요. 젊을 때는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몸이 더 세심하게 건강을 챙기라고 알려주는 친절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가려움을 완화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하루 한두 번 드시되 졸릴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히 운전을 하시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짧게만 사용하시고요. 너무 오래 사용하면 피부가 얇아질 수 있어요. 보습제는 목욕 후 3분 안에 발라야 효과적입니다. 피부가 촉촉할 때 발라야 수분이 잘 잠기거든요. 찬 수건으로 10분에서 15분 찜질하면 일시적으로 가려움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너무 차가우면 안 되고 미지근한 정도가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시고 오트밀 우린 물로 목욕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트밀에는 천연항염 성분이 있어서 가려움을 달래주거든요. 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뜨거운 물은 절대 피하세요. 순간적으로는 시원할 수 있지만 더 가려워지게 만듭니다. 알코올이 든 제품도 피하시고요.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긁으면 상처가 나서 2차 감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특히 손톱을 짧게 깎아두시는 게 좋아요. 밤에 무의식적으로 긁게 되는데 손톱이 길면 상처가 날 수 있거든요.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움이 더 심해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독서, 음악 감상 같은 걸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필요하고요. 또한 옷도 중요해요.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고 면 소재를 선택하세요. 합성 섬유는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세탁할 때도 순한 세제를 사용하시고 섬유유연제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부위가 가려우신가요? 어떤 증상을 경험하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각자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왜 몸속 병이 가려움으로 나타날까요?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신경 체계를 알아야 해요. 보통 가려움은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생깁니다. 하지만 위험한 가려움은 몸속 장기에 문제가 있어서 신경을 통해 피부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내장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경은 장기와 피부를 연결합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등으로 연결된 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간에 독소가 쌓이면 발바닥으로 가는 신경이 반응하죠. 이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마치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왼쪽 팔이 아픈 것과 같은 원리예요. 밤에 더 심해지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밤에는 우리 몸의 방어력이 약해집니다. 낮에는 활동하느라 느끼지 못했던 신호들이 밤에 더 선명하게 느껴져요. 또한 밤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줄어들어서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가려움도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누워있으면 혈액순환이 바뀝니다. 독소나 염증 물질이 특정 부위에 더 많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특정 부위만 가려워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간에서 나온 독소가 누운 자세에서 발바닥 쪽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신경도 예민해져요. 젊을 때는 무시했던 작은 신호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더 세심하게 건강을 챙기라는 신호예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경고등이 더 자주 켜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또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도 변해요.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작은 문제도 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면역 체계가 강해서 감추어졌던 문제들이 가려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가려움은 우리 몸의 친절한 경고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위별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등 가려움의 경우 췌장과 등을 연결하는 교감신경 때문입니다. 이 신경은 척추 8번에서 12번 사이에서 나와요. 췌장에 염증이나 종양이 생기면 이 신경이 자극받아서 등이 가려워집니다. 특히 등 한가운데 부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발바닥 가려움은 간과 연결된 경락 때문이에요. 한의학에서는 간경락이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타고 올라간다고 해요. 서양의학적으로도 간에서 나온 독소가 말초신경을 자극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위예요. 머리 가려움은 혈액순환과 관련 있어요. 혈액에 문제가 생기면 뇌로 가는 혈액도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기관이라서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백혈병 같은 혈액암이 생기면 뇌혈관에도 영향을 주어서 머리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종아리 가려움은 림프 순환 때문입니다. 림프절이 막히면 림프액이 정체돼요. 이때 다리 쪽 림프액이 역류하면서 종아리 신경을 자극합니다. 림프종이 생기면 림프 순환이 방해받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벅지 안쪽 가려움은 당뇨성 신경병증의 초기 증상이에요. 혈당이 높아지면 신경을 감싸는 수초가 손상됩니다. 허벅지 안쪽 신경이 가장 얇고 길어서 먼저 영향을 받아요. 마치 가장 가는 전선이 먼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손목 가려움은 신장과 연결된 독소 때문입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요독이 쌓여요. 이 요독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손목이 가려워집니다. 손목은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부위라서 독소의 영향을 빨리 받는 거예요. 등, 발바닥, 머리, 종아리, 허벅지 안쪽, 손목이 계속 가렵다면 주의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4주 이상 같은 곳이 가려우면 병원에 가시고 밤에만 심하면 몸속 문제일 수 있으며 다른 증상과 함께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빨리 발견하면 치료도 쉬워집니다. 오늘부터 몸의 신호에 더 귀 기울여 보시겠어요?